이번 문화재여행 때문에 만든 책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수필가 박정란입니다. 오늘이 2021년 강경문화재 야행 첫날입니다. 방금 전 젓갈공원 무대에서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야행이 되길 바라고요. 올해 야행 주제가 타임머신 타고 시간여행입니다. 지금은 강경 스타와의 시간여행, 그땐 그랬지입니다. 논산 강경의 딸이고 강경을 지금 빛내주고 계신 강부자 선생님을 모시고 그리고 논산과 강경의 문화를 책임지고 계신 권선옥 문화원장님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부자 선생님께서는 고향에 모처럼 만에 오셨지요? 이렇게 오랜 시간 와서 있어 보기는 모처럼만이고요.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러, 촬영을 하러, 아니면 무슨 방송 일로, 여러 가지 일로다가 지나는 길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예. 잠깐 우리 모교도 들려보고 네. 또 친구 가는 젓갈집, 젓갈상에도 들려보고 또 옥녀봉도 한 번씩 가보고 그렇게는 했지요. 근데 이렇게 그러셨군요. 장시간 와 있어 본 건 오늘 처음이에요. 네. 고향 분들에게 이제 네. 오늘 강경에 오신 소감하고 간단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저는 오늘 와서 너무 감격스럽고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까 개막식에서 참석을 하면서도 우리 강경은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서울에서 늘 있으면서 요즘은 각 지방마다 너무 많은 행사다, 많은 축제다. 물론 코로나 때문에 요즘 좀 잠잠하긴 하지만 그럴 때마다 가만히 있어. 우리 강경은 뭐가 있지? 강경은 뭐가 있지? 젓갈 축제가 있구나. 그리고 강경 딸기 축제가 있구나. 딸기가 나면 이건 논산에서 온 걸까? 어디서 온 걸까? 이런 생각도 했고 또 더러는 이제 명절에 꽃감이 선물이 들어오면 가만히 있어 이거 양천 꽃감인가? 이러고 꽃감도 보기도 했고 그러면서 고향을 늘 잊지 않고 늘 제가 떠나 살기는 지금 뭐 60년 넘게 떠나 살았지만 마음은 항상 강경읍 중앙동 50번지 아랫장터 기름집 딸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저 문화원장님께서는 강부자 선생님 얼마 만에 만나셨어요? 네, 저는 화면으로 뵙고 네. 이렇게 직접 뵙기는 처음입니다. 네. 화면으로 네. 보시다가 오늘 보셨으면은 여러 가지 느낌이 많으셨겠네요. 제가 저 화면으로 뵐 때보다 네. 훨씬 젊으시고 아름다우세요. 아유 괜히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강부자 선생님, 환영의 말씀을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예. 저희가 강부자 선생님 이렇게 우리 강경 출신이시라는 걸 알고 늘 우리 논산 시민들이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에 아까 일하러 강경 오셨다고 그랬는데 옥녀봉에서 옛날에 연습극 찍으셨을 때 네. 사람들이 얼마 전에 강부자 선생님 여기 오셔서 네. 연습극 뭘 찍으셨다고 그 이야기를 옥녀봉에서 이렇게 저희가 네. 여러 차례 이렇게 했었거든요. 제가 그 정때문에라는 드라마. 네. 그 연습극을 축제장을 배경으로 이렇게. 저 옥녀봉에 와서 찍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요? 네. 그때 이야기 좀 조금 더 해주세요. 근데 옛날 어렸을 때 옥녀봉은 네. 봉우째라 그랬죠. 우리가 항상 어렸을 때는 네. 봉우째 가자. 그리고 거기 뭐 등산 삼아서도 올라가고 높은 네. 데니까. 그리고 거기서 저 바다를 향해서 저쪽 여기서 봉화를 올리면 저쪽에서 받아서 이렇게 통신사들이 왔다 갔다 했댄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우리 강경이 남아있는 곳, 역사적으로 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드라마나 뭐 촬영이나 할 때, 일제시대 그 건축 양식이 조금 남아있는 곳은 강경, 네. 강경 거리에 그리고 봉오째를 가는 길, 그런 길이 그나마 그 일본 시대 그림이 좀 남아있다고 그래서 많이 촬영들을 하고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네. 아마 정때문에가 강경 논산 사람들이 시청률이 높았을 겁니다. 네. 왜요? 선생님이 출연하셨어요. 제가 출연해서요? 네, 원장님께서도 그때 드라마를 보셨죠? 저도 물론 봤죠. 네.
그 선생님께서 모교인 강경고등학교에 장학금을 크게 기부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아유. 아주 학교에서 여기니 학생들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 들었습니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셔서 그러실 텐데요. 모교 뭐, 후배들에게 좀 일러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글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굉장히 힘들게 다녔어요. 제가 6.25 때가 10살에 6.25를 맞아가지고 10살 전까지는 굉장히 그야말로 금수저였죠. 흔히 말하는 요즘 말하는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나서 금수저로 살다가 6.25를 만나서는 6.25 폭탄이 떨어지면서 폭격을 맞는 바람에 우리 집 강경읍 중앙동 50번지 아랫장터 기름집이 폭격을 맞으니까 기름이 좀 잘 탔겠어요? 그런 뒤로는 이제 우리가 가산이 아버지가 법이 없어도 사실 뿐이라는 그런 평을 듣고 사시던 분인데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빨리 재건을 못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가산이 뭐 있는 것만 가지고 살다 보고 그러니까 좀 어려워지고 형제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학비가 좀 어렵고 그래서 그때 오빠가 서울에서 은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오빠가 학비를 붙여주면 항상 20일 날 월급을 타고 이제 학비가 오면 요즘같이 뭐 홈뱅킹이나 뭐 이런 전화로 해갖고 금방 돈이 오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꼭 어디서 붙여야만 이제 그게 오면은 서무과에 가서 그거 갖다 내고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서무과에서는 저를 20일까지 오빠가 돈을 보내주면 돈 내는 날이 23일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서무과에서 봐주셨죠. 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아니 뭐 꼭 제 경험이 아니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이 학비 걱정만 없다 그러면 얼마나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옛 생각이 나서 좀 큰 돈은 아니고 그냥 제가 열심히 마음껏 뭐 좀 했고요. 그 후에 굉장히 제가 후배들한테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라. 저 뭐 서울대학교가 다는 아닌데도 예. 서울대학교만 합격한다면 내가 입학금을 주겠다. 아유, 그러고 그러셨군요. 약속을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서울대학교가 안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참 아쉽고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도 네. 유효예요. 그거는 네, 유효. 그 장학금 소식은 원장님께서도 들으셨죠? 그러면 뭐 저뿐만 아니라 네. 저는 학교에 근무했기 때문에 빨리 들었죠. 그리고 아마 강경읍민뿐만 아니라 네. 논산에 많은 사람들이 강 선생님께서 이렇게 거금을 이렇게 후배들을 위해서 개척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네.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도 이렇게 강부자 스님 같은 졸업생이 있으면 이렇게 장학금 주실 텐다고 부럽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 형편이 그렇지를 못해서 아마 못하고 있겠죠, 다. 모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 그걸 선뜻 어렵지요. 실천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리고 네. 그 뒤에도 네. 모교를 이렇게 때때로 오셔가지고 후배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러시군요. 또 졸업생들끼리 친목을 이렇게 돈모하시고 또 강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네. 졸업생들끼리도 더 친목이 돈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강경을 들어오면서 강경고등학교를 들려서 왔어요. 한번 교정을 보고 싶어서 둘러봤더니 어쩜 그렇게 공원도 예쁘게 갖고 있는지 다 모두게 강부자 선생님 덕택이구나 저 그런 생각하고 왔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무슨 카페 분위기가 날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네, 예. 네. 강경을 들리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강경고등학교에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경에 그 선생님 나고 자라신 그 기름집 네. 아직도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졌어요. 그랬어요. 제가 네. 옛집이 보고 싶어. 물론 6.25 때 다 탔으니까 네. 그 집은 없어졌겠지만 혹시라도 그 자리가 남아있나 예. 그 동네가 남아있나 예. 내가 살던 옆집에 옥순 언니네 집은 남아있나 울타리 너머에 심영근 선생 댁은 남아있나 이렇게 좀 둘러보고 싶어서 예. 이렇게 강경 시내를 와서 돌아보고 해도 저 연못 있는 게 연못 건너에 침례교회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를 다 둘러봤는데도 옛날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그 뭐, 연못이 네.
저도 이제 강상을 다녀서 예. 제가 다닐 때까지 연못 있었거든요. 연못. 예, 거기 그 강경여고 앞에 네. 저쪽 예, 그 연못 말씀하신- 건너에 예, 침례교회가 그렇죠.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예. 아 근데 그 교회도 없고 아니 교회는 그 연못도 없어지고 그 연못은 그럼 지금 뭐 어떻게 예, 다 택지가 이렇게- 됐나요? 예, 예. 매립을 해서. 예, 매립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그게 아쉬웠고 하여튼 옛집이 그리워가지고 옛날 우리 집에서 살던 데서 이렇게 나오면 옛날엔 아랫장터가 시장이 있으면은 거기가 시장에 아주 우리 강경이 3대 시장인 건 아시죠? 네. 우리나라의 3대 네, 시장이니까 네, 네. 아랫장터가 거기고 웃장터는 저쪽 옥녀봉 아래 옥녀봉 가는 길에 네, 네, 웃장터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그러면 거기를 홍교동, 남교동은 이제 강경고등학교, 네. 우리 중앙초등학교, 예. 또 내거리를 지나서 이렇게 쭉 가면은 경찰서가 있고 거기 옆에 법원이 있었고 아, 네. 그 다리를 지나서 가면은 우리 친구 서정강이라는 친구네 집에 아이스케이크 집이 있었고 글이라면 다 그리실 것 같은데요. 네, 골목을. 다 지도로는 그리겠어요. 네. 그렇게 다 그리고 싶고 예. 쭉 가면은 시외로 나가는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네. 왼쪽으로 꼬부라지면 강경역이 있었어요. 아, 예. 아, 그게 눈에 아주 선하죠. 네. 그 철도길을 건너면 제가 6.25 이후에 살던 채운산 아래 채산동 375번지가 저희 집이에요. 네. 이렇게 다 한눈에 보이는데 마음은 여전히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저는 이미 그러지를 못할 나이가 됐네요. 선생님께서 학교 다니실 때 웅변자라는 문학소녀라는 타이틀이 늘 붙어 다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네. 웅변을 좀 잘했죠. 그 네. 저는 네. 웅변대회에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식구들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그냥 원고만 있으면 저 혼자 외워요. 그냥 외워가지고 사람들 보는 데서 안 외우고 이러고 앉아서 식구들하고 얘기하고 다 하면서도 머릿속에서는 그 원고를 외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식구들 보는데 아이 조용히 하세요. 나 원고 외워야 돼요. 이런 소리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셨네요. 그리고 그냥 나가면은 꼭 1등 해갖고 트로피 타갖고 와요. 그럼 우리 식구들이 너 오늘 뭐 했냐? 그러면 웅변대 나가서 했어요. 이러고 그냥 그러고 그렇게 하여튼 웅변대에만 나갔다 하면 1등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소질이 있으셨어요. 그죠? 그 대중 앞에서 네. 예, 이렇게 무슨 어떤 일을 하시는 게 네. 탁월한 재능이 있으신 글쎄요. 거예요. 예. 글쎄요. 네. 그 학교 다닐 때 그 문학소녀의 감성으로 네. 제가 한번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네. 강경의 가면이라는 책이 이번 야행에 네. 만들어졌어요. 저도 가졌어요. 아, 하나. 네네네. 네. 거기에 보면 권선옥 우리 문화원장님께서 쓰신 시가 있어요. 아, 네. 한번 좀 네네. 네, 낭독을 좀 해주시면 아, 글씨가 네. 작아서 아니 해주실까요? 글씨 아니에요. 네. 돋보기 안 써도 이 정도는 다 해요. 아, 네. 제가 낭독을 아, 예. 제대로 영광입니다. 쓰신 기분을 잘 살려야 될 텐데. 네. 강경에 가면 권선옥. 세상 사는 일이 버겁거나 쑥부쟁이처럼 내 마음이 어수선할 때 나는 강경으로 간다. 강경에만 가면 마음은 다시 잔잔해지고 충전한 배터리처럼 활력을 얻는다. 내 마음의 고향 강경. 아직도 내가 유년으로 머물러 있는 곳. 풍족하진 않았지만 부푼 꿈이 있어 가장 따뜻했던 시간을 보낸 곳. 옥녀봉에서 바라보면 언제나 유유히 흐르던 금강. 나도 그 금강을 따라 바다로 가고 싶었지. 채운산처럼 우뚝 서고도 싶었지. 거리마다 골목마다 아니 한 군데인들 내 눈길 머물지 않은 곳이 있으랴. 내 마음의 고향 강경. 경치가 아름다워서 강경. 사람들이 다정하고 군데군데 오래된 장막 같은 문화의 향기가 서린 강경을 생각만 해도 마음에 온기가 돌고 사람들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유, 네. 그래서 아우, 선생님께서 낭송하시니까 더 정경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요? 네, 낭독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아니 굉장히 이 정도 공감하셨겠어요. 이 정도 시를 쓰시려면은 네. 제가 너무 가볍게 읽어버린 것 무슨 같아요. 말씀, 선생님께서 읽어주셔서 네. 제가 이제 거기에 제 마음을 담는다고 했는데 네. 선생님께서 아주 더 잘 읽어주셔서 아유. 그 옛날 대웅변가가 읽어주셔서 제 시가 더 빛났습니다. 아유 네, 쑥부쟁이처럼 마음이 어수선할 때 나는 강경으로 아, 예. 간다. 네. 강경에 오시면 마음이 예, 제가 이제 원래 집은 연무대인데 네. 중학교, 고등학교를 여기서 다녀서 강경이 고향 같아요. 그리고 강경에 오면 진짜 마음이 이렇게 충전된다는 느낌을 제가 네. 받습니다. 옥녀봉에서 바라보면 금강이 유유히 흐르고 예. 네. 그래서 권선옥 문화원장님께서 신석초 문학상을 타셨어요, 요번에. 네. 네. 어. 예, 굉장히 또 우리 논산 강경의 또 보물이시기도 합니다, 문화원장님께서. 네. 제가 오늘 아주 그냥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연극 배우를 하시다가 탤런트가 되셨다고. 아니요. 아니에요? 반대예요. 오, 저는- 탤런트가 먼저세요? 네. 인터넷을 보니까 아, 연극 배우를 먼저 하셨다 그래서. 아니에요. 탤런트가 먼저 됐어요. 네. 원래는 제가 강경에 살 때 네. 6.25 전에 어릴 때 5, 6살 때 네. 강경읍내를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니고 와서 아버지 어디 가니까 뭐가 어떻고 무슨 일이 있고 막 그런 얘기해요. 네. 그때는 뭐 강경읍내에 대야 암만 돌아다녀도 유괴해 갈 사람도 없고 뭐 길을 잃을 일도 없었으니까. 네, 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아이고 우리 부자는 조간신문이로구나 조간신문이로구나 네, 그러셨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하도 그러니까 이웃 아주머니들이 아이고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그렇게 똘똘하고 똑똑하고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나는 커서 판사나 변호사 할 거예요. 판사나 변호사 할 거예요. 그럼 왜 판사나 변호사를 해? 그래서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재판을 잘 해줄 거예요. 재판을 잘 해줄 거예요. 그랬어요. 네, 네, 네. 그 어디서 그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걸 봤는지. 예. 그러다가 조금 크니까 이제는 나는 아나운서를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조금 있더니 나는 성우가 돼야 되겠다. 그때는 라디오 연속극이 뭐 산 넘어 바다 건너 장희빈 뭐 청실홍실 막 이런 일일 연속극이 막 성행할 때예요. 네, 네. 그러니까 라디오 뒷뚜껑을 열고 이 속에 몇십 명이 들어가 있나 열어서 보고 네, 네, 네. 막 이러면서 하여튼 컸어요. 그러다가 6.25가 나고 6.25 전에 이제 제가 데뷔 무대를 우리 집 기름집이 대청마루가 이거 한 3분의 2 정도가 우리 집 마루였어요. 폭은 이 정도 됐고. 네, 네. 그럼 추석날 저녁에 우리 엄마 치맛자락을 다 우리 일꾼 아저씨한테 예. 아저씨 나 이것 좀 여기다 다 걸어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동네 꼬마들을 다 모아놓고 연극을 했어요. 그러셨군요. 연극 이미 배우로 글쎄요, 제 데뷔 무대예요, 그게. 연극을 네. 하는데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이렇게 해. 그리고 저는 막 뒤에서 이거 막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러면서 연극을 했어요. 그게 제 데뷔 무대예요. 그러셨군요. 예. 그리고선 이제 6.25가 나고 그러다가 성우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학교에서 저는 학교 때도요 학예에 그런 게 많이 뽑혔어요. 학예에. 그런데 뭐 멜로 주인공 지금도 못 해본 게 멜로 주인공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주인공 역할 이런 거 아니고 말하자면 영희 철수 그러면 수철이 이렇게 세 번째 나오는 배역에서 수철이는 항상 악역이야. 악역을 많이 했어요. 이 두 사람을 괴롭히는 역할. 연기력이 뛰어나시니까 그런 걸 역을, 했어요. 예, 맡으셨네요. 그런 걸로 항상 뽑혔어요. 네.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서도 학교에 연극반도 없었고 그랬는데 숙직실에서 스피커로 이렇게 각 반으로 나가는 스피커로 뭐 음악도 틀어주고 방송반. 네, 방송반도 없었어요. 저 혼자 괜히. 그러셨어요. 예. 그러면 저 혼자 가서 이렇게 신앙송도 하고 네. 또 음악도 틀어주고 예, 예.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아, 너 듣기 싫어? 그거 하지 마 소리도 안 하고. 너 잘한다. 그거 해. 소리도 안 하고. 네. 선생님들도 아무도 말리시는 분도 없었고 그랬어요. 그래서 혼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학창 시절을 보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성우가 돼야 되겠다 하는데 성우 모집은 없었고 네. 탤런트 모집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의정부라는 곳에 고모님이 사셨는데 거기를 어느 해 놀러 갔더니 고모네 언니가 얘 부자야 우리 밥 먹고 저기 테레비 구경 가자 운동장으로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운동장으로 테레비 구경을 왜 가? 그랬더니 거기 가면 테레비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고모님 댁에도 테레비가 없어서 저희 집에도 테레비 없을 때예요. 네. 그러니까 운동장의 교탁 위에 이렇게 교단 위에 큰 테레비 하나를 놓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거 구경하는 거예요. 극장 같이. 네. 근데 보니까 외국 영화를 하는데 한국말로 막 해요. 그러니까 더빙을 한 거예요. 네, 네. 한국 목소리로. 그걸 보면서 어머 외국 사람들이 저렇게 한국말을 잘해? 막 이러면서 그걸 구경했거든요. 그러면서 탤런트 모집에 응시를 했어요. 마침 탤런트 모집이 KBS 남산 시절에 1961년 12월에 1기생 모집이 있었고 62년 3월에 2기생 모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1기생 모집 때는 다 미인들만 뽑아놨어요. 네. 그러니까 시어머니 시킬 사람도 없고 시누이 시킬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네. 구색을 맞춰야 되겠다고 2기생 모집이 있어요. 2기생 모집에 바로 강부자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들어가서 시작을 한 게 네. 오늘날 이 시점이 된 건데 네. 그 해 들어가서 3월 달에 들어가서 2기생으로 들어갔는데 그 해 10월 달에 극단 산하라는 곳에서 저를 연극에 좀 출연하자고 네. 제의가 왔어요. 연기력이 좋으시니까. 극단 산하라면 그 당시에 대한민국의 성우, 배우, 총망라해서 최고의 연기자들만 있는 단체예요. 네. 그런데 거기서 저한테 연극을 하자고 왔는데 그것도 배역이 그 집안의 만화님 배역이에요. 만화님. 그러니까 제가 노역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만화님으로 아마 괜찮게 보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시작한 게 연극이 뒤죠. 그러시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데뷔 2년 차에 이렇게 네. 주요 무대에 쓰셨네요. 예. 저도 상하 극단을 압니다. 저도. 극단 산하 차범석 선생님이 예, 그렇지. 차범석 선생님이 글 쓰시고 이원경 선생님이 연출하신 청기와 집이라는 청기와 집이라는 게 예. 안방 마님을 그 제가 했어요. 제목만 저도 들었어요. 네. 그러셨군요. 선생님 강경상고 다니실 때는 선생님이 한참 탤런트로 활동하실 때인데 그때 강부자 선생님을 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네. TV가 이렇게 많이 보급이 안 될 때라서 그럼요. 네, 제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그 중앙초등학교 옆에 네. 그 방죽이 있었어요. 연못이. 네. 그래서 그런 거 쓴 건데 그때는 제가 이제 강 선생님 몰랐죠. 그때 연습곡 네, 못 그러셨군요. 봐서. 네. 아니 그리고 저도 탤런트 한참 할 때도 우리 집에 텔레비가 없었어요. 그냥 나중에 제가 탤런트가 됐으니까 그때는 이웃집에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으면 그 집에 마당에 가서 아니면 마루에 가서 다 이렇게 구경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끝났습니다. 뭐 극장 구경 끝나듯이 그렇죠. 연속극 끝나면 끝났습니다 하고 카텐을 탁 쳐요. 텔레비에다가 수상기에다가 네. 카텐을 이렇게 쳐요. 네. 그럼 다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그러셨군요. 그러던 시절이었는데요. 뭐. 예. 네. 선생님은 참 여러 가지 하셨어요. 연극 배우, 탤런트, 또 뭐 성우도 하셨잖아요. 이제 성 많이 했죠. 예. 그리고 국회의원까지 이렇게 또 네. 예. CF 영화도 많이 찍었어요. 네, 영화 배우도 하시고. 네, 영화도 많이 찍었고. 근데 연극도 어떤 활동하실 때가 제일 보람 있고 행복하셨는지. 뭐니 해도 저는 배우죠. 네. 배우 할 때가 제일 신나고요. 네. 텔레비 할 때는 밤을 새워도 아무렇지도 않고 남들은 다 졸고 앉았어도 저는 밤 꼬박 새워도 졸지도 않고 해요. 네. 근데 영화를 찍으러 가면은 꼭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자꾸 집이 그리워요. 네. 집이 자꾸 가고 싶고 집이 그리워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면 남의 집 온 것 같고. 근데 탤런트는 방송이 그러니까 저는 제 집에 온 것 같고. 제가 봐서는 뭐 탤런트나 드라마나 영화나 아주 뭐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럴 것 같아도 왜냐면 이 탤런트는 방송국 안에서 항상 제가 살던 곳이니까 뭐 내 집에서 하는 것 같고 영화는 일단 여기를 떠나서 저기 가서 스튜디오에 가서 찍는다든가 저 시골로 가서 찍는다든가 뭐 이러니까 연극 무대에 쓰실 때는 연극 무대 쓸 때는 뭐 괜찮아요. 네, 그거는 그날 새벽부터 가서 하루 종일 하도 밤에는 내 집으로 돌아가니까. 그리고 무대에서 하는 거는 텔레비전에서 하는 거나 똑같아요. 네. 강부자 씨 하면은 다들 근엄한 시어머니상 이렇게들 떠올리잖아요. 예. 근데 어떠세요? 현실에서도 그렇게 엄격하시고 그러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뭐 된장도 직접 담그고 되도록이면 시장도 직접 보시고 이렇게 네, 굉장히 예. 성실한 주부셨다고. 예, 저는 그 바쁜 중에도 어떻게 그렇게 아니에요. 그 뭐 배우라고 그래서 시장 못 볼 거 없고 네. 저는 그리고 예. 음식점도 아무 데나 가서 맛있게 하는 집이면 네. 시장에 가서 순댓국밥도 잘 먹고 앉았고요. 네. 뭐 그런 거 하나 배운데 어떻게 저런 데를 들어가 이러지 않아요. 네. 뭐 한 번은 맛있게 하는 감자탕하고 낙지볶음 하는 집이 있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아주 맛집인데 요즘 말하면 맛집이에요. 몇 년 네. 전이지만 거기서 먹고 있는데 어떤 남녀가 들어오는데 여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아 뭐 이런 데로 와. 그 집이 좀 이렇게 허름했어요. 네, 네. 그러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막 뭐 표정이 안 좋게 하고 그러더니 먹고 나갈 때는 얼굴이 확 펴져서 나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 맛있는 집이구나 하는 네, 걸 알았나 네, 봐요. 네. 근데 그런 건 관계 없어요. 우리가 뭐 태어날 때부터 배우로 태어났나요? 뭐 그냥 태어나서 네. 살면서 시장도 가서 저는 시장에 가서도 생선 요거 저는 고급 생선은 잘 안 사요. 민어다 뭐 이런 고급 생선은 잘 안 사고 네. 뭐 고등어다 강경에서 꽁치다. 옛날에 드시던 거요. 예, 그런 네. 거 그냥 이거 해줘 조기다 뭐 이런 거 이거 몇 마리 해주세요. 그리고 아주머니들하고 시장에서 주전자로 끓여주는 커피도 사서 같이 마시고 네. 그렇게 살지요. 네, 저희들 생각대로 예 그렇게 소탈하시고 그러시네요. 그런데 저 자신한테는 굉장히 엄격해요. 저는 네, 저 자신한테는 네. 참 좋은 예를 말씀이에요. 들어서 네, 예를 들어서 아무리 내가 지금 제일 선배지만 네, 방송국의 연습 시간 철저히 지켜야 되고 네. 사람과 약속은 철저히 시간 지켜야 되고 네, 7시에 모임이 있으면 6시 반까지는 늦어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고 네. 저 자신한테 너무 철저하지요. 그런 게 너무 저를 괴롭히는 일이에요. 역시 생각처럼 훌륭하신 분이에요. 아니요, 훌륭은 못해도 네. 제 스타일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네. 얘네들도 키울 때 제가 회초리가 딱 방바닥을 때려치면서 키웠거든요. 우리 네. 어머니도 그렇게 키워주셨고 네, 네, 또 우리 네. 친정 어머니도 그렇게 엄격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자라났고 예,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예. 절제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강 선생님께서 저희 그 평상시 신념을 아주 이렇게 잘 증명을 해주시네요. 네, 역시 성공하신 뒤에는 그런 노력이 따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세대 차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젊은 애기 엄마들에게 좀 이루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있지요. 며느리들한테? 있죠. 네, 네, 네. 젊은 애기 엄마들, 젊은이들, 예, 젊은 젊은이들. 세대 네, 할 말이 많죠. 그러시죠. 우리나라 성문화가 너무 문란해졌잖아요. 저는 이건 열변을 토해요. 네. 근데 방송국에서 제가 이걸 많이 떠드는데 예. 녹화를 할 때는 이걸 다 자르고 내보내요. 어허. 편집을 해서 내보내요. 근데 생방송 나는 이거 생방송이에요, 녹화 방송이에요. 네. 그러면 생방송 아니라 그러면 안 해요. 어. 녹화한다 그러면 다 편집하는 걸 내가 네, 왜 하냐고. 네, 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예. 여자들이 오빠라고 하는 거. 남편한테, 왜 애인한테. 오빠하고 살아서 아기를 낳아야 돼요? 네. 언제부터 오빠하고 살아서 호칭부터 정확하게 써야 되겠죠. 아유, 당연히 우리나라 여기에는 여보 당신이 있고 네. 아니면 누구 아빠. 누구 아버지 이게 다 있거든요. 네. 근데 다 오빠예요. 오빠. 네. 그러니까 정말 친오빠를 오빠라고 하는지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지 분간이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그런데 그게
난 또 이 얘기만 하려면 이렇게 톤이 높아져요. 네. 본인들은 사귈 때 오빠 동생 해서 그게 정다워서 설령 그렇게 그 입에 붙어서 그렇게 한다고 그래도 네. 장모님이 와서 시어머니가 와서 며느리한테 자기 아들이 없으면 얘 오빠 어디 갔니? 이러는 거. 친정어머니가 와서 딸 보고 얘 오빠 어디 갔니? 이러는 거. 예, 그건 아주 안 나는 되지요. 분해서 못 살겠어. 나는 막, 네. 막 쫓아가서 막 이게 도대체 네. 당신네 남매간에 애기 낳느냐고 막 야단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호칭 문화도 예. 아니 이렇게 아주 신점이 강하셔서 네. 처음에 아까 박사님 질문하시니까 예. 막 기다렸다는 듯이 막 그 예. 질문을 반기시더라고요. 아니 그랬더니 이 얘기를 어떻게 질문을 제가- 해주세요? 제가 못하니까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을 좀 듣고 싶었어요. 아니 저보고 우리 남편은요. 네. 제발 어디 가서 방송이나 어디 가서 잘난 소리 하지 마라. 아이들한테 욕 먹는다. 아이들한테 욕 먹어? 아이들한테 욕 먹어도 어른이 욕 먹을지 네. 욕 먹어도 해야지 고칠 네, 건 고쳐야지. 어른들이 해주셔야 그럼요. 됩니다. 어른들이 그냥 그걸 눈 감고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저는 너무 그게 지금 문제예요. 근데 네. 젊은이들만 그러는 게 아니고 예.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 나왔는데 50을 넘긴 60 가까운 부부가 뭐 이렇게 나왔는데 그 남편이 부인 보고 아 오빠한테 얘기해봐 오빠한테 얘기해봐 이래요. 저 사람이 미쳤나 내가 그랬어요. 이건 방송 용어가 아닌데 네. 내가 화가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네, 아니 네. 어디 나와서 부인 보고 오빠한테 얘기해봐 그래요. 60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하던데. 아유 참 그게 좋은 문화예요. 그게 네. 신세대하고 같이 사는 신세대 이해할 건 하고 신세대와 같이 공존할 건 하고 공유할 건 하고 그러면서도 네. 어른으로서 가르칠 건 가르치고 네. 다 잡을 건 다 잡고 네. 세울 건 세우고 이래야 되거든요. 네. 아유, 오늘 좋은 말씀 참 감사합니다. 아니 강경 출신이라 네. 아니, 선생님 모시고 정말 여쭙고 싶은 이야기 참 많았는데 벌써 시간이 지금 쫓기고 있네요. 선생님, 저희들이 선생님 노래 잘하시는 거 알고 있거든요. 지금 고향에 오셨으니까 특별히 노래 한 곡 선사해 주시면 아까 어떨까요? 저기 옥녀봉, 김성옥, 진양조, 예. 옥녀봉, 김성옥, 진양조 하시던 분이 네. 강부자 노래 잘한다고 아까 그러신 거 듣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지금? 예. 노래는 잘하는 것보다도 좋아해요. 네. 항상 어렸을 때 달 밝은 밤이면 대청마루에 앉아서 한없이 노래를 해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부자야 이제 그만 들어가 자라. 이 다음에 그러면 시어머니한테 쫓겨난다. 시어머니한테 쫓겨난다 그러셨어요. 예. 근데 시집 가서는 10만 원짜리 전세방부터 사는데 거기서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국에 나가서 앉아서 일찌감치 다 내 할 일 끝내놓고 노래하고 그랬죠. 네. 그럼 노래하라 그러면 해야죠. 네. 원장님 안 우리 할 수 있어요. 박수로 아니요. 근데 그냥 혼자 할게요. 막 반주 그런 거 없이. 반주 그런 거 없이 네, 그냥요. 괜찮아요. 네. 가는 부탁드릴게요. 세월 그 누구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저 강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가들이 자라나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하지만 이것만은 변할 수 없어요. 새들이 저 하늘을 날아서 가듯이 달이 가고 해가 가고 산천초목 다 변해도 이내 몸이 흙이 돼도 내 마음은
영원하리. 영원히 강경에 있겠습니다. 영원하리. 다 했어요. 지금 반주도 없이 이 정도로 노래를 해주실 정도면 굉장하시죠? 잘하신다고 그래도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어요. 아이고. 네. 아니, 아까 그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제가 가슴이 찡했어요. 네. 예. 아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께서 어려운 걸음 해주시고 축하를 해주셔서 강경 문화재 축제는 야행은 분명 성공적일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강경 문화재 야행 강경 스타와의 시간 강부자 선생님과 권선옥 문화원장님을 모시고 진행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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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